1년 안에 고등학교 영어가 원서로 대비가 되냐, 이걸 뚫고 싶으시다 하면은 내신 국어 같은 공부를 하기보다는 지지배라고 생각하고 현실적이고 솔직한 솔루션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시영입니다. 남기정입니다. 오늘도 소중한 사연 저희가 배우는 입장에서 열심히 생각해보고 저의 자식이라고 생각하고 해결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야맘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읽은 책은 네이트 더 그레이트, 매직 트리하우스 두 챕터북밖에 없습니다. 아이가 원서를 매우 좋아해가지고 항상 집에서 시키지 않아도 한 권씩은 읽고 있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자기가 알아서 노트에다가 매직 트리하우스 독후감을 쓰고 또 챗 GPT로 첨삭을 받아가지고 알아서 빨간 펜으로 체크해서 놀라셨어요. 그런데 겨울방학 지나고 이제 중학교 생활은 1년밖에 안 남아. 이제 중3이 되니까 1년 안에 원서만으로 고등학교 데뷔할 수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다고 하시는 거죠. 그래서 조바심을 내서 AR 지수에 집중하게 될 때도 있다고 하세요. 결과를 보장할 수 있는 방법이 있냐? 그런 건 세상에 없어요. 그런데 지금 아이가 재미를 붙이고 스스로 능동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이것만큼 좋은 기회가 없어요. 지금 이렇게 하면 돼요. 이게 아이가 영어 실력을 기르는 데는 가장 나을 거다. 이게 최선이다. 흔히 말하는 읽기 능력을 기르는 게 중요하잖아요. 읽기 능력을 기르는 데는 말을 읽는 게 가장 좋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읽는 게 재밌고 몰입해서 스스로 할 수 있는 여건이 형성이 됐으니까 하면 된다. 더할 나위 없이 좋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만약에 고등학교 내신을 염두에 두신다 하면은 여기에 얹어서 문법책 같은 거 한 권 정도 여러 번 보면 좋아요. 뭐 굳이 한 권을 뽑자면은 그래머 존 시리즈 괜찮고요. 마더텅 고교 영문법 3300제 이것도 괜찮거든요. 둘 중에 하나 보시고 좀 더 맞는 거 같은 거 그런 거 고르셔서 10번 정도 보고 입학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모의고사 문제는 한 번씩 풀면 좋아요. 근데 너무 자주 풀고 할 필요는 없고요. 한 달에 한 번 정도 풀면은 괜찮겠다. 그리고 푼 거 정도는 복기를 해서 점검하면 좋고요. 그 정도 하는 게 지금으로서 뭐 할 수 있는 뭐 최선이 아닐까. 첨언하자면은 마음가짐을 좀 조심스럽게 가져야 된다. 1년 안에 고등학교 영어가 원서로 대비가 되냐. 이 대비 기준이 만약에 1등급 받는 거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무조건 1등급 받아야겠다. 이런 식으로 마음 먹으시면은 그게 도움이 안 될 거예요. 결과는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는 법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식으로 마음가짐을 갖게 되면은 결과가 안 나왔을 때 좌절을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무리수를 쓰게 돼요. 쪽집게 강의 같은 거 찾아다니게 돼요. 문제 나올 거 알려달라. 그 현실적으로 존재하기 힘든 정도의 그 효율성을 추구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영어 학습이 대체로 망가집니다. 할 수 있는 최선이 뭐냐? 요거를 생각해 보시면은 원서 읽는 거 재미 붙였으니까 하는 게 맞고 이게 좀 내신 염두에 두면은 문법 정도 한 권 정도는 제대로 보는 게 맞다. 만약에 품사랑 문장 선분이 안 돼 있다 하면은 그거부터 보셔야 돼요. 품사 문장 선분이 안 돼 있으면은 문법 책은 이해가 안 됩니다. 고니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원서의 필요성에 공감을 하셔가지고 원서 읽기를 시키고 있는데 문제는 아이가 독서에 크게 관심이 없습니다. 관심이 아니라 거의 읽지를 않아요. 한글책도 마찬가지고요. 그나마 최근엔 가끔 재밌게 보는 한글책이 있지만은 한글 독서도 좋아하지 않다 보니까 원서로 집중해서 빠져드는 책을 찾는 것이 너무 어려워요. 이런 아이는 어떻게 원서 읽기 지도를 하면 될까 생각하신 게 집에서 보캐블러리 워크숍을 하고 있는데 이런 책의 비중을 늘려서 짧은 지문과 어휘라도 익숙하게 하는 방법이 어떨까 이렇게 고민을 하세요. 지금 아이는 현재 해리포터 이제 한글책하고 영화를 이제 즐겨 보는데 원서를 읽을 수준은 이제 안 되죠. 이제 매직 트리하우스 보고 있거든요. 한글책을 읽은 후에 원서를 보는 방법이 어떤지 이제 궁금을 하신 거죠. 번역본이 있고 영어 버전이 있는데 그 한글책 먼저 읽고서 영어를 읽는 접근법 그걸 뭐 쌍둥이 책이라고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그거는 일시적으로 쓰는 거는 괜찮다 이렇게 봐요. 근데 그거를 주로 쓴다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뭐 예를 들어 1년 이상 모든 책을 다 그런 식으로 읽는다. 이거는 비추예요. 그 접근법이 너무 매칭하는 식으로 되기 때문에 그거를 쓴다고 할지라도 초반에 약간은 접근을 용이하게 한다는 측면에서 사용하는 게 좋겠다 생각하고요. 아직까지 요 이제 쓴 거를 보면은 아직까지 이렇게 접근을 안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한번 뭐 몇 권 정도, 책 몇 권 정도는 이렇게 한번 읽어보는 것도 이제 경험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요건 한번 해보시라 이거 말씀을 드려요. 근데 요것만 모든 책을 다 이런 식으로 뭐 1년 이상 읽는다. 이거는 비추다.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그 vocabulary workshop 같은 거를 하고 있다고 하시는데
이게 원서 읽기랑 그 어휘집 중에서는 그나마 결이 맞는 책이기는 해요. 그런데 그거는 이런 책은 원서 읽기 인풋이 폭넓은 친구들이 인풋이 많은 친구들이 이제 했을 때 효과가 좋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막 인풋이 많은 상황까지는 아닌 것 같아서 요거는 일단은 보류하시는 게 좋겠다. 당장에는 그 어휘집을 따로 보는 거는. 그리고 한글 책 중에서 이제 해리포터가 좀 요새 즐겨보는 책이라고 하셨는데 거기서 독서의 이제 즐거움을 찾을 수 있는 실마리를 찾아보시는 게 어떤가. 억지로 이 책 읽는 거는 한계가 있어요, 사실은. 네. 예, 그래서 한글 책이라도 좋거든요. 일단은 독서의 즐거움을 좀 느껴보는 거를 해보는 게 좋겠다 생각해서 해리포터 중심으로 확장을 해보면 어떨까. 다음 사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닉네임 무념무상님께서 남겨주신 사연인데요. 자제분이 초등학교 5학년이라고 하십니다. 영어 유치원부터 학습을 시작해갔고요. 그 이후에는 4대 영역 학원을 쭉 다니셨다고 해요. 그래서 학원 숙제와 원서 읽기를 병행하셨다고 합니다. 아이의 성향은 성실하고 책임감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숙제를 열심히 한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요. 책은 아주 그렇게 막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아주 그렇게 싫어하는 것도 아니다. 그런 정도의 성향이라고 하십니다. 하지만 아이의 독해력, 문해력 같은 게 언어 이해력 같은 게 그렇게 막 높은 편은 아닌 것 같다라고 부모님은 판단을 하시고 있고요. 그래서 뭐 SR 같은 거 시험을 보면은 초5 현재 한 3점에서 3.5 정도 이 정도가 나온다고 하시고요. 원서 읽기는 하루에 3-40분 이 정도 이어간다고 하세요. 그리고 어머니께서 고민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학원에서 배운 것에 대해서 체크를 하면은 이 모든 영역이 결과가 잘 나온다. 그런데 SR 점수는 잘 안 오른다. 이게 좀 고민이 되는 포인트라고 하십니다. 뭐 객관적인 영어 실력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가 없으니까 계속 이제 AR에 신경을 쓰게 되는데 앞으로 이게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까? 현재 공부법을 유지해야 될까? 고민이 된다고 하십니다. 제 자식이라고 하면은 기대는 아주 많이 하진 않을 것 같아요. 그 뭐냐면은 기대를 안 하시라는 게 아니라 기대를 많이 하니까 그것이 진짜 부담이 돼서 공부를 좀 어렵게 할 가능성이 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기대를 많이 하면 또 실망이 클 수 있기 때문에 기대를 좀 줄이는 게 아이가 공부하는데 좀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책을 하루에 한 30분 정도 이렇게 읽는다 하니까 많이는 못 올라갈 것 같아요. 요게 안 바뀌면은 많이는 올라갈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뭐 뿌린 대로 거둔다고 많이 뿌려야 되는데 이게 뿌리기가 쉽지가 않은 건 맞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좀 기대를 좀 낮추시는 게 좋지 않을까. 뭐 아이가 책을 좋아하지 않는데 뭐 좋아진 책 자꾸 읽으라고 하면 스트레스 받고 그거 읽는다고 해도 그냥 읽는 척을 하는 거지 이걸 제대로 읽는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실력이 향상이 안 될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같은 건 물어보고 싶어요. 그나마 좀 재밌는 책이 뭐냐? 여태까지 읽었던 것 중에 이거부터 물어볼 것 같아요. 그러면은 거기서부터 이제 좀 해결책이 나와요. 얘가 지금 3점 정도 나오는데 SR 지수가 가져오는 책이 그 3점대 책이 아니고 뭐 4점대 책일 수도 있는데 아마 2점대라 뭐 쉬운 책 가져올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런 책을 주로 읽으면은 30분 40분보다 더 읽을 수 있지 않을까. 이게 바른 길일 것 같다. 그래서 아마 2점대 막 책 가져와서 이런 거 읽고 싶어요. 또 아니면은 뭐 이게 제일 나아요. 그러면 그거 다시 한번 읽어보자 하고 책에 대한 집중력을 먼저 키우고 그래서 그 집중력이 키워졌을 때는 책이랑 좀 가까워지고 책이랑 긍정적인 마음이 생기고 그걸 통해서 이제 책을 읽는 양이 늘어나고 그걸 통해서 이제 실력이 늘어나고 그걸 통해서 SR 지수가 높은 책을 읽고 그걸 통해서 실제로 SR 지수 시험을 보면 점수가 잘 나오게 되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상태에서는 시간이 충분히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학원 숙제가 많아서 애가 성실하기 때문에 학원 숙제는 다 한다는 거잖아요. 제 자식이라 그러면은 요 시간이 좀 적게 드는 학원에 뭐 종류를 바꾸든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학원에서 배운 것을 체크할 때는 그러니까 잘 나오는데 왜 SR 이런 거에서는 안 나오는 건 어떻게 보세요? 의아한 부분이기도 하고 흥미로운 부분이기도 하다. 여기에 어느 정도 실마리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이 아이가 성실하다고 했어요. 배운 거에 한해서 확인을 하면은 잘 소화를 하죠. 그러면은 이 학원 체제가 어떻게 가르치는지 지금 정보가 사실은 부족해요. 하지만 짐작은 뭐냐면은 제한된 범위의 것들을 완전히 그 정리해서 요거를 철저하게 배워라 이런 식으로 알려주는 체제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 아이가 성실하니까 제한된 범위의 것들을 잘 받아들이겠죠.
복습도 하고. 그래서 우리 이제 나중에 중고등학교 체제 비유해서 말하면은 기가 같은 과목에 시험 범위를 주어주고 공부하게 하면은 잘하는 친구인 거예요. 그런데 뭐 범위가 불분명한 그런 시험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국어 이런 거, 국어 수능 같은 거 이런 거 생각해 보면은 범위가 거의 없다고 느껴지죠. 왜냐? 너무 넓으니까. 이런 시험은 지금 나쁘지는 않은데 그렇게 뛰어나게 잘 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은 평소에 그 실력을 높이는 게 중점이 아닐 수도 있겠다. 물론 이제 영어를 배우긴 하니까 영어 이제 저변이 이제 확장이 돼서 그 범위가 딱히 없는 시험도 어느 정도 실력이 느는 건 맞겠지만 너무 좁은 범위의 것들을 알려주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렇게 짐작이 좀 됩니다. 이거는 정보가 너무 제한적이라서 명확하게 판단하기는 사실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문현부상님의 자제분은 만약에 에세이 같은 거를 신장시키고 싶으시다 하면은 그 국어, 내신 국어 같은 공부를 하기보다는 독서하기, 책 많이 읽어서 그냥 많이 글을 읽어갖고 이 글 전체에 대해서 흐름 빨리 파악하고 이런 능력을 기르는 게 더 맞겠다, 이런 생각이에요. 이걸 뚫고 싶으시다 하면은 아까 백신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독서 시간을 늘리는 식으로 하든지 아니면은 학원 체제를 바꿔도 될 것 같아요. 한번 이제 시작하시면 저는 1년 이상은 유지하는 게 좋다 보거든요. 그래서 학원을 조금 더 좀 이렇게 extensive reading이라고 하죠. 폭넓게 읽는 식으로 접근하는 그런 학원으로 바꿔보신 다음에 1년 정도 SI 시험 같은 거 아예 안 보고 그 체제에 맞게 성실하게 하고 원서 같은 거 비중 높이고 하면은 좀 달라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 사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닉네임 아내곰 님께서 남겨주신 사연인데요. 국제학교, 영국계 학교인 것 같아요. 여기서 한 3, 4년 정도 공부를 하신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요. 그리고 고민이 되시는 게 한국에 돌아왔을 때 한국 애들이랑 이렇게 경쟁을 하면은 좀 밀리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하신다는 거예요. 네. SR을 시험 보면은 구간으로 이제 결과가 나오는데 4점부터 6점 정도 이렇게 나온다고 하십니다. 근데 이제 보면 어머니께서 보시기에는 아이가 책을 읽었을 때 이거를 다 이해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어휘도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이 드신다라고 하고요. 글쓰기를 해보면은 어법에 맞지 않는 걸 쓴다, 종종 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학교에서도 이제 글쓰기를 지도를 하는데 학교의 글쓰기는 내용 중심으로 지도를 한다. 그래서 뭐 포스터 같은 거 이런 거 이제 쓰기나 뭐 스토리 빌딩 이런 거 쓰는 거, 이런 거를 주로 하나 봐요. 그래서 이 수식어가 점점 더 화려해지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에세이 같은 거는 약간 정돈돼서 이렇게 써야 되는데 그런 건 좀 잘 못할 것 같다는 예감이 드셔서 걱정이 되시는 것 같은 느낌을 비추셨습니다. 그래서 리터니, 이런 상황에 리터니를 위한 조언을 부탁을 드린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아이가 글 쓸 때나 이렇게 정확도가 많이 떨어지고 실수도 많고 문법도 틀리고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어머님이 보실 때는 잘못된 게 있는데 요거는 2차적인 거예요. 중학교 아니면 초등학교 고학년 그리고 중학교 갔을 때 잡으면은 빨리 잡히고 잡히기가 편한 것들, 그때 공부하면 좋은 것들이고 지금 저학년 때 초등학교 때는 공부하면 효율이 떨어지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공부하는 것처럼 하면은 앞으로 잘 될 것이고 초등학교 고학년 때 품사랑 문장 구성 요소를 공부해가지고 중학교 가서 문법 수업 들었을 때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거까지만 해주시면은 잘 될 겁니다. 리턴인 애들하고 한국에서 영어 유치원 나온 애들하고 한국 입시만 보고 났을 때 각각 어떤 게 유리한 점이 있고 뭔가 불리한 점이 있는지. 자, 영어 유치원 아이들 중에서 상위 10%다. 흔히 말하는 영어 유치원 체제를 잘 소화해서 그 학원을, 영어 유치원이라는 학원 체제를 빛내준다는 아이들이 한 1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 친구들이랑 비교하면 뭐가 다르냐? 그 친구들은 문제 풀기 같은 거에도 대체로 많이 노출이 됐어요. 이 리턴이라는 아이들은 대체로 문제풀이에 그렇게 집중을 하는 아이들이 아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대체로 문제풀이랑은 좀 거리가 좀 있어요. 그래서 당장의 문제풀기 대결에 영어 유치원 그 중에서도 상위 10% 아이들이 더 잘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보편적인 영어 유치원 아이들을 비교를 해보자고요. 영어 유치원에서 이제 흔히 말하는 이제 하위라는 말을 쓰고 싶지 않은데 이제 안 맞는 친구들 비교하면은 그 친구들은 이제 형성이 거의 안 돼요.
영어 습득이 거의 안 되는 친구들이거든요. 학습 습관도 되게 안 좋아지고 뭐 이런 친구들이 많아요. 그 친구들이랑 비교하면은 일반적으로 국제학교 다녔던 애들이 뭐 꽤나 눈에 띄게 더 영어 능력이 좋아요. 그러면 중간 값으로 보자고요. 영어 유치원의 중간 값이랑 이 return이라는 아이들의 중간 값을 보면은 중간 값은 영어 역량이 제가 봤을 때는 국제학교 애들이 더 높아요. 근데 이제 한국 입시가 어떤 건지를 지금 특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만약에 한국 입시 자체가 뭐 외대부고의 해외 트랙이라서 뭐 에세이도 잘 쓰고 인터뷰할 때 영어로 술술술 지적 호기심이 많아가지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잘 엮는 걸 한다. 그럼 지금 여태까지 공부했던 거랑 딱 맞아떨어져요. 그런데 중학교 내신인데 그 특정 학교에서 뭐 무수히 많은 내신이 나온다. 그럼 지금 이거랑은 안 맞죠. 지금 이렇게 약간 자유롭게 표현을 하고 정확도를 중요시하지 않고 그냥 생각을 키우고 뭐 이런 걸 하면 잘 맞지가 않죠. 리턴이니까 영유로 나왔으니까 이거에 영향이 있을까요? 수능 점수에? 자,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 대학 교수님들, 영어 어학 관련된 교수님들이 연구를 좀 하셨죠. 채널에도 출연하신 이병민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걸 인용을 하면은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 이게 결론이에요. 중간에 워낙에 많은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판단하기가 힘들어요. 제가 발견한 거는 다른 거는 공통점이 없어요. 진짜 잘하는 애들 중에는 다른 건 공통점이 없어요. 배운 방식도 다 다르고 이 리턴이도 있고 그냥 집에서만 했던 친구들도 있어요. 영어 유치원 출신도 있고. 근데 유일한 이제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잘한다고 느낌이 나는 애들은 책은 다 많이 읽었어요. 영어 책은. 그거 말고는 없어요. 저는 없어요. 전 본 게 없어요. 소중한 사연 가지고 지지배라면 어떤지 상상을 하면서 솔직한 말씀을 드리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소중한 사연 있으시면은 저희한테 알려주시면은 또 저희 생각을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할까요? 감사합니다.